근데 뭐 해외 좌파 얘기도 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모셔놓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일본. 예, 일본 총리가 드디어 이제 꾸준히 그동안 이제 이 문제와 이번 그 뭐랄까 자민당 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살펴보고 계셨잖아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총평이요? 총평? 총평이라고 할까? 뭐 글쎄요, 뭐 남의 나라 얘기에 대해서 뭐 총평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니, 느낌은 들어요. 그 아베 신조의 이제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느낌이다. 아, 그런 느낌으로. 예. 예.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그 어떤 그 분파, 파벌. 최근에 이제 파벌을 전부 다 공식적으로 해체했다고 또 이제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일본 자민당 내에서 어쨌든 저기 누구냐 고이즈미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여자분 다카이치 다나에. 예, 다나에랑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된 이시바. 네. 이시바 맞나요? 아시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좀 그래요. 이 시바 시게루인데. 아니에요. 네, 그 약간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속으로만 왜 생각이 안 나지? 이 시바 시게루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그분이 뭐 한 12선인가? 근데 일본에서는 뭐 12선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많이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 됐잖아요. 일본 자민당 선거는 그 당원 당후 표랑 의원들 표 하프하프 50대 50 비율로 채워가지고 이제 내부 경선을 하는 거죠. 1차 투표는 그렇게 하고 1차 네. 투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50%, 당원 50% 이렇게 합산을 하는 건데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50% 50%라는 게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좀 그러네. 정의당 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쳐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꿈의 숫자다. 네, 당원이 근데 한 10만 명이다. 네.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은 100명이니까 100명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거고 그렇죠. 당원 10만 표를 100표로 환산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더하는 그런 개념이고 네. 2차 투표에서는 결선 투표. 네. 사실상 의원 100%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의원 표 플러스 도도부현이 47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16개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광역시도 16표. 그러니까는 그 광역시도에서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광역시도 대표표를 한 표씩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47표 플러스 47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성이죠. 근데 파벌로 치면 이제 세 후보가 이제 경합이었잖아요. 후보는 원래 이제 9명 정도 출마를 했는데, 근데 간단하게 이 세 명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였냐면 기시다 후미오가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만뒀죠. 그만두기로 하고 이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된 선거였는데 파벌이 다 해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아소다론의 파벌만 빼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가 이제 파벌 구조가 있는데 기본 이제 원래는 옛날부터 5개 파벌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네. 이 5개 파벌 기본으로 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합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구조였는데 기본적으로 정파 등록제 비슷합니다. 거기가. 네. 그래서 이 파벌이 정치 자금을 지출하거나 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회계를 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왜 정확하게 신고를 안 했느냐? 비자금인 거죠, 그거는. 검은 돈이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은 아베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아베파만 문제일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놈이다. 옆에 있던 사실 니카이파도 좀 문제가 됐어요. 네. 니카이파는 이제 니카이 도시로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벌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면 다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확대되어가는 시점에 그러면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정말 뿌리 끝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식으로 네, 이거를 다 파헤쳐가지고 정말 일소할 것이냐, 그럴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 타협으로 갈무리할 것이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걸 중간에 끊어낼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형적인 일본식 정치죠. 그쵸. 이쯤에서 심하게 하자. 파벌을 다 그냥 해산을 해버리는 게 어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기시다 내각은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파벌 간에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쵸. 합의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인데 그 당시에는 기시다 내각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스는 아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러고 간사장은 아소다로는 아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베파는 뭐 해산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야 해야지 도의적으로. 네, 니카이파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아소다로만 빼고 다 하기로 했어요. 파벌 해체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총리를 겸합니다. 영국이랑 같죠. 그래서 이제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각 파벌들끼리 합의를 딱 해서 어떻게 이제 선출을 하자라고 하는 게 거의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 선거도. 맞아요. 아무리 당원 투표가 50%가 있고 뭐 이게 뭐 50%가 뭐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파벌 구도가 다 반영이 되는데 지금 파벌이 다 해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벌을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또 파벌에 줄 세워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견상으로나마 파벌이 손 안 대는 선거입니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벌에서 공식적인 후보들을 내니까 그 전에 좀 말 안 듣던 혹은 뭐라고 해야 돼 준척급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후보가 되는. 파벌이 완전히 이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명의 후보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소파에서는 고노다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베파에서는 근데 또 아베파의 원래 구심은 아베 신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베 신조는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작고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굴러가는데 사실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돼요. 그 후보를 우리가 직접 내기보다는 니카이파의 이제 고바야시 다카유키라고 있습니다. 젊은 후보인데 고바야시 다카유키가 나온다고 하니 여기는 고바야시 다카유키가 이 성이 고바야시잖아요. 고바야시. 근데 나는 강경파다. 매파다. 매파다. 매는 무엇이냐? 호크다. 그쵸? 호크. 그래서 나는 고바호크다. 네. 별명이 고바호크예요. 그래서 트위터 이름도 고바호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바호크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우리 또 트위터로 얘기하면 X세대 취급받잖아. X라고 해야지. 그 뭐를 하든 뭐 어쨌든. 아무튼 고바호크. 그러니까 이 강경파니까 그렇게 이제 이 아베파도 이 고바야시 타카유키 괜찮은데 이렇게 모이는 국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테기파는 모테기 도시미스가 나가면 되지. 그쵸. 그래서 모테기 도시미스가 나왔는데 여기도 모테기 도시미스가 너무 이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데다가 너무 그 사람이 좀 시원찮아. 가토 가스노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가토 가스노부라는 사람은 또 아베 신조랑 친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오니까 또 강경파들이 일부가 또 가토 가스노부도 괜찮아. 네. 거기로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파에서는 기시다 후미오의 거의 분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하야시 오시마사라고. 하야시 오시마사가 나왔는데 근데 또 이 기시다 내각에서 외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미카 요코라고. 이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의원표가 이 사람한테 또 보여요. 그래서 파벌을 가리지 않고 네. 여성 의원들이 이 사람을 좀 지지하는 흐름이 형성이 돼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성 총리. 그렇죠.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가미카 요코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벌의 요 구획과 상관없이 막 나와버려요 사람들이. 그 와중에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거의 아베 신조의 정치적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후계자. 이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적 양녀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자민당도 아니에요. 입헌민주당? 뭐 아닌가? 그 당시엔 신진당이라고. 신진당. 자민당에서 오자이치로 등등이 막 나와가지고 만든 당이 있어요. 지금의 민주당의 선적격이 되는 당입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일본 사회당은 아닌데. 아니죠. 예. 예. 우파에서 나와서 약간 그렇죠. 중도로 갔던. 예. 그렇죠. 그 세력이 만든 게 처음에 뭐 신진당이니 뭐니 등등 이름을 계속 바꿔가지고 시대마다 좀 다른데 그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로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정치인 2세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력갱생으로 된 사람인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오토바이 타고 굉장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이제 아베 신조의 완전 팬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 노선과 답을 찾은 거죠. 아베 신조의 그 정치관에서. 그리고 아베 신조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가 이제 2차 내각을 꾸릴 당시에 총리를 하기 위해서 총재 선거에 나갈 때
거기도 이제 파벌이 있는데 원래 아베 신조는 자기 파벌 영수가 아니거든요. 마치무라 파였어요 그 당시에는. 마치무라 파니까는 파벌의 대장은 마치무라 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치무라 뭐라는 사람하고 아베 신조하고 누가 총재 후보를 나갈 건지를 놓고 파벌 내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파벌 영수가 나간다고 하니까 파벌 내에서는 마치무라를 좀 밀까라는 사람하고 그래도 아베 신조야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드러나지 않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카시 사나이가 아베 신조의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나는 아베야. 아베 신조 만세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 신조가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이제 파벌 정책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벌 지금은 좀 그 전통이 약간 훼손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벌에서 총리를 배출하잖아요. 그 총리는 파벌을 탈퇴해요. 예, 그쵸. 예.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가 민 사람은 이제 파벌을 탈퇴했잖아요. 그럼 파벌 내에서 이제 약간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따. 그렇죠. 그리고 원래 뿌리가 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벌에 내가 남아있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베파 사람인데 탈퇴를 했습니다. 그때 파벌을. 그래서 신문 보시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무파벌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무파벌이냐? 그 당시에 너무 아베 신조를 좋아해서 탈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했지만 그래도 아베 신조가 딱 할 거 아니에요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를 열심히 밀고 열심히 따르다가 파벌에서 탈퇴를 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후에 총재 선거를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다카이치 사나이를 좀 밀어봅시다 막 설득도 해요 아베 신조가. 챙겨줘요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정치적 양녀 정도 된다. 그렇게 챙겨줬으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근데 이번에는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크게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민당 선거도 총재 선거도 이 출마를 하려면은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을 모아야 되는데 20명을 모을지 어떨지가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출마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근데 우리 아베 정치적 양력께서는 보면 또 당원 지지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이 출마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드려야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은 만년 이제 2등 라인인데 간사장도 하고 약간.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베 신조 시대에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아베 신조한테 개겼습니다. 이 사람은 아베 신조가 주류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개겨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도토리현 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2세예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원래 처음에는 다나카파에 소속돼 있어요. 아버지가 다나카 옛날에 총리 중에 있어요. 다나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굉장히 길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자기 아버지가 총리 친구여서 다나카파에 소속돼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모테기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랑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일이 좀 유승민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유승민 대표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친구가 근데 사람을 막 이렇게 알뜰살뜰 챙기고 보스 노릇을 하고 자기 세력을 꾸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잘.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MBTI가 E로 시작을 안 하잖아요. I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는 E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구적이에요 늘. 학구적이고 밀리터리 오타쿠입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요? 아니 뭐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근데 또 쓴소리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말로 하면 눈새요 눈새.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캐릭터가. 사실 신사참배도 약간 다른 입장이잖아요. 약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가져야 한다. 군대를 가져야 된다. 최첨단 무기로 막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국가화해야 하고 미국하고 아주 같이 집단적인 안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야 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의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주변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마찰 일으킬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말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에 사과할 일은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경인데.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또 잘 지내야 된다. 주변국들한테 할 일은 또 하고 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해서 개혁을 할 건 또 해야 돼. 그래서 역외천황 이런 것도 해야지. 이게 또 보수파 입장에서는 역외천황이 안 되잖아요. 천황을 여성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보수파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우리 전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천황은 만세 일개다 이래가지고 그래 역외천황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뭐 고려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 성 따라가니까 예, 그 배우자가 이제 남편 성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싫으면 하지 말게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건 여론조사에서 그냥 삐등삐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죠. 확 그걸로 개혁 의제로 이렇게 표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런 것도 또 할 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보수파들이 볼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단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계속 아베 신조한테 개겨. 그 다음에 아베 신조의 아주 아베 신조하고 공동 정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베 신조하고 아삼육이었던 아소다로한테 또 개겨. 아소다로가 총리할 때도 너 물러나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베 신조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자. 그렇죠. 그런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고 그냥 완전히 이단이다. 보수파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를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 또 어떤 시선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지방 출신이고 도토리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아픔을 잘 알아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아베 신조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베 신조가 싫은 사람들은 또 이시바한테 쭉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개기니까. 반아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간사장도 한번 시키고 자기 근처에 두는 거죠. 자기 적을. 간사장도 시키고 지방 창생 담당상 이런 것도 시키고. 근데 이 사람은 뭘 시키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방균형 정책 이런 걸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김두관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걸 해가지고 저 사람은 또 지방균형 이런 것들은 중시하나 봐.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 그래서 지방표에 강합니다 또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항상 뭘 하면 당원표는 높게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지하지 않아. 그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1차 투표에서는 2등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차남입니다. 차남. 익숙하시죠. 네. 장남은 배우. 차남은 이제 정치인.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펀쿨 색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펀쿨 색좌. 그건 이제 이 사람이 네. 환경상을 연이어서 했는데 그렇죠. 젊은 나이에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후위기에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네, 재밌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의 화법이에요 그게. 뭐 늘 그래요. 화법이 내용이 없죠. 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의미한 동어반복 화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연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카시 사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쇼맨십이 있거든. 다카시 사나이는 일본인이라면은 아침은 연어로 먹는 것이죠. 아마 중국인은 그렇게 먹지 않겠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연어만 먹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엉까는 스타일이네요. 네. 이시바 시게루는 어떤 스타일이냐? 일단 아침을 먹을지 말지부터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라면 과연 양식으로 먹을 것인지 일본식으로 먹을 것인지부터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해야 되고요. 극티네. 그 이후에 일본식으로 먹는다라면 반찬과 조합을 이루는 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논의해야 된다. 그것을 논의한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시간 초과가 된다. 이게 이시바 시게루고 네. 고이즈미 신지로 뭐냐? 아침밥 그것은 조식. 우리 가족은 언제나 아침밥 먹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스타일이다. 분명히 질문이 뭐예요? 연어가 괜찮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 아침밥이다. 전혀 아무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상하죠. 근데 이번에 야 정치 일반이 부패한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 신지로가 새롭고 좋지 않아? 젊으니까. 네, 이렇게 워낙 젊으니까 40대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좀 철이 들은 것 같아. 요런
더 이상 펑크의 색채가 아니야. 네, 왜냐면 말을 좀 조리 있게 했어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개헌은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이 동어반복 화법이긴 했는데 개헌 그것은 국민투표입니다. 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냐면 개헌은 국민투표로 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에 찬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찬성은 안 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자민당은 개헌하는 게 입장인 당인데 그렇죠. 그게 헷갈리는 답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냐면 계속 이 일본 자민당에서 내 개헌에 대한 논의가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면은 이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투표를 안 하고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석 개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런 거는 해석 개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막 굴러온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뭐를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고이즈미가 국민투표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돼. 그리고 고이즈미가 들고 나온 슬로건이 결착이에요. 결착. 뭔가를 결착을 짓자. 지금까지 얘기만 해오고 이게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인 제가 이번에는 결착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어가 달라요. 우리 같으면 결단일 텐데 거기는 그렇죠. 결착이에요. 거기 외국어니까 결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이즈미가 좀 지금까지 좀 바보 행세를 한 것일 수도? 이런 분위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이즈미의 뒤에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총리잖아요.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지역구가 그 동네가 가나가와예요. 가나가와현인데 다들 가나가와 사람들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와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런 사람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지역구가 요코스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나가와 사람들이어서 이제 비아냥대면서 가나가와 당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가와 당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가와 인맥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을 하던 차에 고이즈미 신지로한테 좀 분위기가 왔잖아요. 스가 요시히데가 킹메이커로서 고이즈미 신지로를 한번 밀어줘 보자 이런 얘기를 막 현역 의원들을 막 모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고이즈미 신지로를 이번에는 해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고이즈미 대세론이 쭉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고이즈미가 좀 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선거 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이번에 고이즈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쵸. 일본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쫙 이제 좀 퍼져 있었어요. 우리 큰 스승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좀 그때는 일본 뉴스 최신 뉴스에는 관심이 좀 없었어서 파벌 구도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파벌 왜냐면 판을 그렇게 안 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워낙 또 언론에서 고이즈미 판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럴까?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구도가 돼서 이제 어떤 전망들을 했냐면 지금 당원표에서 어쨌든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시바 고이즈미가 그럼 양강구도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의원들은 고이즈미로 많이 모이고 있고 또 고이즈미가 젊고 바람을 좀 타면 당원들도 고이즈미를 밀어주면 그럴 수 있어요. 이시바 대 고이즈미가 되면 그러면은 이시바를 의원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면 고이즈미로 싹 몰려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둘이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 고이즈미로 싹 몰려갖고 고이즈미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까 후보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거는 추천인 20명을 모을 때도 뭐가 중요했냐면 파벌이 몰아주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좀 모읍니다. 그 20명의 구성원이 이제 약간 샤도우 내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좀 다양하게 모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누구 파벌이야는 좀 드러나게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모아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요 20명은 대부분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깨끗한 사람들로 모읍니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20명을 모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동교동계야. 네, 후보가 돼야 되긴 하고 모아야 되니까. 상도동계 뭐 이런 거네요.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아베파 사람들로 모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니까 근데 보수파 당원들이 역결집.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리 편이네. 여기가 보수의 본질이다. 그쵸. 여기가 우리 식구네. 이러면서 결집을 쫙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이런 당내 선거를 하면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죠.
여론조사를 쭉 하는데 명태균처럼 하죠. 네, 아니 뭐 명태균이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이 합니다. 네. 쭉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본 텔레비랑 요미우리랑 이런 데서 했어요.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방송사랑 이 신문들에서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원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걸로 나오고 그쵸. 그래서 반 아베 표심은 이시바 시게루 아베 표심은 다카이치 사나에 중간에 낀 고이즈미 신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표가 고이즈미가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이즈미로 모여야 되는 당원표가 반 아베 색깔인 거는 지금 이시바 쪽으로 가고 아베 색깔이어야 될 거는 다카이치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가져갈 필요는 없죠. 양극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고이즈미가 돌파하려면은 확실한 개혁 의제로 중간에서 쭉 가려고 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베냐 반아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확실히 시대 정신에 호응하는 개혁 의제가 이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쭉 가려고 가야지 이게 고이즈미 캐릭터랑 시너지가 나면서 화해법이 되는 건데 고이즈미가 근데 또 토론을 계속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걸 못 내놨어요. 그렇죠. 기껏 얘기한 게 이 해고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라는 게 우리말로 따지면은 노동 유연성 강화잖아요. 그렇죠. 정규직도 자유롭게 해고하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수적인 노동 문화가 있어서 싫어하죠 사람들이.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규직을 위한 나라잖아요. 일본은. 정년, 연공제. 그렇죠. 거기는 종신고용이 나라의 기본 원리인 나라였잖아요. 많이 조금 허물어졌다고는 해도. 그러니까는 자민당의 이 일반 당원들이 저 녀석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시절에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개혁인이 그때 신자유주의 개혁인이 이런 걸 하면서 막 했었죠. 예, 니트족이니 네. 그다음에 우정민영환이 뭐냐 하면서 네, 우정성 우체국 우리로 네. 치면 민영화한다고 난리 나고. 예, 우정민영환이 뭐냐 하면서 네. 파벌이 또 어렵고 했던 네. 시절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걸 아들이 하는 건가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이래서 반발이 또 커져요. 그리고 그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특유의 그 화법 펑쿨색 화법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니까 아 정신 못 차렸네. 이래가지고 고이즈미가 쭉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 투표 국면이 오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다카이치는 의원표는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여전히 고이즈미 밑에는 딱 줄을 서 있고 네. 이시바도 의원표는 잘 안 나오고 네. 이런 구도 자체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킹메이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할아버지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제는 의원표를 어떻게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배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선에 가는지가 갈리는 국면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3강 구도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네. 그러니까는 당원표에 강하지만 의원표에 약한 2명과 당원표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의원표가 강한 1명이 지금 3강 구도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표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를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배후에 있는 킹메이커들의 문제가 중요한데 스가 요시히데가 고이즈미 밀고 있잖아요. 네. 킹메이커를 할 만한 사람은 지금 3명입니다. 3명.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아소다로. 근데 아소다로는 스가 요시히데랑 안 좋아요. 스가 요시히데랑 지금 일종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대 이시바 구도가 되면 곤란해요. 고이즈미를 밀기가 싫은데 근데 아소다로는 이시바랑도 안 좋아요. 안 좋아. 이시바가 나한테 개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시바를 밀 수도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고이즈미를 선택하든가 이래야 돼요. 이 구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선에 다카이치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다카이치 대 이시바 구도를 만들어서 다카이치를 끝까지 밀어서 다카이치를 총리로 만든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아소다로의 구상이었죠. 그래서 아소다로가 네. 자기 파벌인 고노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부터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어라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결선 투표 때 변하는 게 아니라 1차 투표 때부터. 그렇죠. 네. 원래는 자기 파벌 선수가 나갔으면은 일단 그 완주시키고. 그렇죠. 1차 투표에서는 자기 파벌 선수를 밀고 네. 결선에서는 아쉽게 우리 파벌 선수가 출전을 못했으니 결선에서는 누구를 밉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노다로를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소다로는 고노다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다로끼리. 그러니까 왜냐 고노다로의 아빠가 고노 요헤이인데 네. 그 고노 요헤이가 아소다론의 파벌을 만들 때 공동 창업주예요. 그 고노요로가 옛날 고노다마의 네? 그 고노 요헤이가 네. 고노다마를 했던 그 고노 요헤이인데 그러니까. 근데
경력으로 보건 뭘로 보건 아소다로가 고노 요헤이한테 좀 밀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고노 요헤이 좀 밑에 있는 그러니까 고노 회장님, 아소 사장님 요런 구도로 파벌을 꾸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노다로는 뭐냐? 내가 사장 시절에 이제는 내가 회장이 됐는데 사장 시절에 모셨던 회장님 아들이에요. 내가 그거 밀어줘야 됩니까? 싫잖아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어떤 태도였냐면 인간적이네. 네. 인간적이야. 아니 계속 어떤 태도였냐면은 고노다로가 계속 총재 선거를 나가요. 근데 아소다로가 나가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해봐 이러면서 자네가 우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모으면 내가 한번 힘을 써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노다로도 특이한 캐릭터여서 잘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는 못 받습니다. 이세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요즘. 근데 일본은 또 이세 정치인 아닌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근데 삼강구도 중에서 이세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또 다카이치 사나이밖에 없어. 다카이치 사나이밖에 그것도 특이한 점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소다로가 고노다로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차에 그냥 이번에는 또 아소다로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 40년생이에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또 킹메이커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한번 밀어보자. 하트나가 확 민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 딱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1등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2등이 이시바 시게로, 3등이 고이즈미 신지로인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역시 의원 투표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거의 1등을 위협할 정도로 의원표를 모아옵니다. 원래는 거의 의원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되죠. 이게 아소다로의 파워예요. 네. 요런 구도까지 왔어요. 근데 기시다 후미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하고는 나하고 정책적으로 안 맞아. 겸상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정책적인 승계를 해줄 후보를 원합니다. 이시바가 저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2차 투표 딱 했는데 그러면 아소파는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고 아베파도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고 이런 구도가 되고 기시다파는 이시바를 밀고 그 다음에 모테기파 모테기 도시미스도 원래 선조로 가면은 그 윗선으로 가면은 다나카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시바는 원래 어디 출신이다? 다나카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족보를 따져가면은 사실 같은 식구예요. 그렇게까지 거부감 가질 일은 아니에요. 또 아무리 모테기가 그 아베 정권에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테기파도 여기 밀고 그리고 다카이치가 불안감이 있어요. 저 사람도 말을 너무 막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막말하고 한국에 대해서 막말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게 불안하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도 다카이치랑은 안 돼. 그 스가 요시히데가 모아온 표도 이시바 쪽으로 가고 요렇게 되니까 이시바가 원래는 1차 투표에서는 완전히 바닥인데 의원표가 여기로 싹 모입니다. 그래서 1차 투표랑 비교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추가적으로 모은 의원표가 101표였거든요. 이시바 시게루는 추가적으로 모아온 국회의원 표가 143표입니다. 그래서 대역전극을 엄청나게 모아온 거죠. 올해는 그래서 1등. 세계 정치사에서 결선 투표가 되게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또 선거제도로 또 빠지는 거. 아니 뭐 이란 대선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결선 투표 프랑스 선거도 결선 투표에서 이렇게 확 바뀌고 이란은 결선 투표 할 때 질 줄 알았는데 개혁파가 이기고 여기 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주는 하여튼 선거 덕후들은 이게 재밌는 해였다고 저는 기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 그러면 패배자 누굽니까? 아소다로죠. 아소다로가 완전히 이번에는 진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막 속옷까지 다 벗고 진짜 체면 다 구겨가면서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그러고 밀었는데 약간 2004년 JP처럼 이제 마지막에 쓸쓸히 퇴장하는 이렇게까지 밀었는데 그 사진 보면은 동영상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여기 앉고 아소다로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 발표하는 자리에 기시다 후미오가 딱 이시바 시계로 딱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소다로가 멍 때려가지고 영혼 나가 영혼 탈곡기로. 아소다로가 왜 중요하냐? 아베 신조 시절에 다수파 연합이 어디냐면 아베파, 아소파, 니카이파였어요. 근데 기시다 시절의 다수파가 어디냐면 기시다파, 모테기파, 아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시절하고 기시다 시절하고 똑같이 계속 다수파벌에 껴있는 데가 아소파고 그 다음에 아소다로가 돈도 많고 일본 자민당의 주류 중에 주류예요. 아소다로는 이 원래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이 계파 이제 고치카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쓰면 괭지회인데 넓은 호수라는 뜻의 괭지회인데
이 갱지에라는 데는 기원이 이케다 하야토 총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의 60년대예요, 거의. 그러니까 네. 너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노포다. 오래된 파벌인데 원래 그 파벌의 색깔이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시노부스케는 아베네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이 무슨 뭐 이 안보 투쟁하는 거 막 이렇게 그 밀어버리고. 그렇죠, 밀어버리고 이런 총리지 않습니까? 이 다시 재무장하고 이런 거를 원하던 총리가 퇴진하고 재무장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그 역량을 경제 발전에 투여하자. 이런 얘기를 이끌던 파벌이에요, 사실은. 기시단의 파벌이.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 발전을 중시하자. 이런 파벌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베 일강 구도가 되면서 얘네들이 아베 신조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시절에 외무상도 하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시다 내각이 됐으면 기시단의 파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옛날 얘기지만 야 이제는 우리 색깔 내보자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됐을 때 아 이제는 온건파들이 뭔가 한일 관계에도 기여를 하고 변화가 있을 거다. 뭔가 리버럴 정책을 많이 펼 거야. 뭔가 할 걸 이랬는데 저는 아닐 걸. 왜냐면 아직 아베파가 건재하고 그리고 아소다로가 주류에 껴있고 그리고 아베 시절에 아베 아소 공동정권이라고 했고 그 주류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가 거의 아베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할 걸 이랬는데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없잖아요. 없죠. 해준 게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양보해가지고 어쨌든 뭐가 된 것처럼 된 거지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희한하게 아베 신조의 최대 정치적인 어떤 그 적수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고 그게 왜 총리가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이 기시다 후미오고 그걸 통해서 아소다로가 떨궈졌다. 지금 예.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평하라고 그래서 아베 신조 시대가 진짜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 네. 맥락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조금 그래도 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시바 시게루는 제가 보니까 캐릭터는 안 맞는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로로 태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막 공부할 시간이 없지. 네. 그 이시바 시게루는 사람을 안 챙기고 계속 공부만 뭐 하고 연설도 어퍼컷 이런 거 안 해요. 어퍼컷 안 하고 뭘 조곤조곤 계속 얘기합니다. 주파수가 안 맞구나 그러니까. 네. 그 이시바 시게루 특이한 게 연설을 하라고 그러면 가두 연설을 하라고 그러면 뭘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 맞는데 언제 그런 것까지 봐요? 네? 언제 그런 것까지 봐요? 아니,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방송도 없고. 알겠습니다. 뭐 중얼중얼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건 안 맞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외교적 마찰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카시 사나이가 됐으면은 반잔을 뭐 채운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아마도 잔을 치우고 세숫대야를 들고 와서 채우라고 했을 건데 이시바 시게루는 아 반잔 채웠으면 됐습니다. 이제 이러고 끝나는 건 좋아요. 근데 뭘 하자고 할 거냐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거예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자라고 할 거니까. 그거 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최적의 조합이다. 그래서 한일 간의 마찰 자체는 없어진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마찰이 없어지는 게 과연 평화를 증진시키는 거냐 지금. 동북아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방향 그쪽으로 오히려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한일 관계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그게 비둘기파의 집권일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고 괜찮아 장애물이 많이 없어졌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만 평화 군축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좌파의 입장이라면 그거 뭐 꼭 좋은 얘기야? 의문이 있는 것이다. 빨리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이걸 또 깨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티셔츠도 입으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거다. 아 오늘 해외 좌파 특집이 아니라 일본 우파 특집이 네? 돼버렸는데? 그건 난 얘기하라고 해서 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